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지난 9월 3일부터 국군 최대 행사인 K-밀리터리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개최되는데요. 올해 대규모로 행사를 시행하게 됐잖아요. 이전에 이렇게 길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배경이 있습니까? 네, 최근 안보 위협이 역대 어느 시기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를 국민들이 보다 깊이 있게 공감하고 위협에 상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군사 협력이 긴요해짐에 따라서 K방산을 포함하여 한국군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9월에서 10월까지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각종 국방 관련 행사들을 한데 묶어서 K-밀리터리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름 참 잘 지으셨어요. 네. 전국 각지에서 전군 차원의 국민 참여형 군 문화 행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K-밀리터리 페스티벌 여기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제가 보니까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또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라고 하던데 좀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강한 국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핵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군사력과 응징 보복 의지를 현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튼튼한 안보는 핵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의 격상과 글로벌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K방산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은 국민들에게 국방 정책에 대한 지지와 군에 대한 신뢰도,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행사가 이제 슬로건에 맞춰서 보니까 총 31개입니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행사들이 있다? 네, 올해가 이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 방향이 저희가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강한 국군 분야에서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있고요. 이어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 기상 활주로에서 지상군 페스티벌하고 지상군 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튼튼한 안보 분야에서는 각종 국제회의, 한미동맹 행사, 그리고 연합해상기동훈련 등 8개 행사가 현재 진행 예정이고요.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분야에서는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각종 각군의 전승 행사와 각종 경연대회, 또 올해 처음으로 기념되고 있는 군인가족의 날 기념 행사와 각 군에서 열리고 있는 군문화 체험 행사 등 총 20개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행사가 국군의 날 행사예요. 우리나라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란 말이에요. 이 날이 국군의 날로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1950년 10월 1일은 6.25 전쟁 중 국군이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통해 북한군을 반격한 끝에 처음으로 38선을 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반격해서 38선을 넘은 첫날. 그래서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육해공군 3군 체제의 국군이 완성된 날을 국군의 날로 정해서 1956년부터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1956년부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행사를 개최를 한 건가요? 네, 1956년 10월 1일 서울운동장, 지금 동대문운동장 과거였었죠. 거기서 첫 국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1956년하고 1957년에는 각각 1회, 2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1958년부터는 1948년이 국군의 날 국군 창설이거든요. 그거와 고려해서 건군 10주년 국군의 날로 호칭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56년부터 78년도까지는 매년 대규모 행사로 이제 행사를 진행했고요. 1962년에는 효창운동장, 68년도에 여의도에서 한번 열린 것을 빼고는 늘 서울운동장에서 열리고 있었다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79년부터 90년도까지는 한 3년 주기로 열렸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93년도에 저희들이 육해공군본부가 서울에서 이제 계룡대로 완전히 이전을 합니다. 그때 기리는 행사로 계룡대에서 93년도에 첫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후에는 98년도와 2003년도에는 서울공항에서 지금처럼 열렸고요. 2008년도에는 잠실운동장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2013년도에는 5년 주기로 서울공항에서 행사가 열렸고요. 그 외에 매년 열리는 것은 계룡대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군의 날 행사를 매년 이제 하고 있죠. 작년에는 네. 서울공항에서 큰 행사를 했고요. 네. 올해도 이어서 이제 2년째 연속으로 네. 큰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제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대규모였고 시가 행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실시한 국군의 날 행사도 비슷할까요? 아니면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됐을 거고 네. 작년과 동일하게 기념식과 시가행진 둘 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는 특히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압도적인 국방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전력화 중인 무기체계를 필두로 전략사령부 창설과 연계한 삼축체계 능력과 드론 작전사 중심의 유무인 전투체계 능력을 과시하는 등 북핵 WMD 대응 능력을 현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전략자산 등 연합전력도 대거 포함해서 강력한 한미동맹 및 글로벌 군사협력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군의 날 전후 한 달 반 기간 동안 K-밀리터리 페스티벌 31개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국군의 날 행사라는 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어떤 국방력을 과시하는 의미도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 무기를 공개하게 되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무기 체계가 공개됩니까? 이번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작년 대비해서 무기와 장비가 총 76종 350여 대로 작년 대비 한 15% 정도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작년보다는 더 많이 확대되어서 올해 진행되고요. 이 중 이제 최초로 행사에 참가하는 전력들이 있는데 삼축 체계와 유무인 전투 체계, 공중 전력 등 총 11종 17대가 추가적으로 전력으로 참가를 하고요. 특히 이제 삼축 체계의 핵심으로 북한 전 지역에 타격이 가능한 고위력 탄도탄 등 전략 자산을 최초로 공개함으로써 북핵 및 WMD 위협 대비 더욱 강력해진 대응 능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누구를 초청하느냐 이 자리에 그것도 관심사인데요. 금년 국군의 날 행사에는 어떤 분들이 초청될까요? 일단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는 국방의 주체인 국민 여러분께 국군의 위용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국민 5,100여 명을 기념식 행사장에 초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군의 건립과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국방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인사 1,200명도 초청을 할 예정이고 특히 8.20 완전작전, 목함질의 도발,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아덴만 여명작전 참가장병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분들도 초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36개 나라에서 참여를 했어요. 여러 인사들이. 올해는 어떨까요? 좀 더 늘어날까요? 네, 올해는 더 늘어나게 현재 초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번 국군의 행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등 영국 18개 유엔사 회원국들하고요. 프랑스, 독일 등 23개국 6.25 전쟁 참전 및 지원국, 그리고 폴란드, 태국 등 14개 방산협력국들과 현재 우리나라의 주한대사관 중에 무관부가 설치된 37개 국가 등 총 48개 국가를 대상으로 현재 초청장을 발송하였고요. 네. 특히 올해는 특별히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참석하는 각국 대표들이 국군의 날 전날 진행되는 국군의 날 기념음악회에 참석하시고요. 국군의 날 기념식 이후에 10월 2일부터 실시하는 지상군 방산전시회와 지상군 페스티벌에 함께 참석하시면서 네. 실제적으로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범정부 차원에서의 방산 수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놀라운 게 어떤 조사를 보니까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 줄 몰랐다는 국민들이 적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올해 국군의 날도 그러면 안 될 텐데 네, 이제 안 기념 됩니다. 행사를 국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홍보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홍보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군의 날 기념 행사는 국민들 참여 기회를 좀 더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이제 인기 TV 프로그램 및 인플루언서 협업을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쟁 기념관과 세종문화회관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이용한 그 미디어 파사드를 특별 제작해 상영할 예정입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상영할 예정이니 전쟁 기념관과 세종문화회관 지나가실 때 꼭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그 시가행진이 저는 깜짝 놀라고 10년 만에
네, 됐었다. 맞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예, 올해도 열린다. 네, 올해도 또 열립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좋은 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목적일까요? 이제 시가행진을 하는 그 목적인 군 본연의 강하고 훈련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적으로 하여금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시가행진의 역사를 보면요. 1956년 제1회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때 최초로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초인 1956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8년도까지는 국군의 날 기념 행사와 함께 매년 시행되었고요. 1984년부터는 3년 주기로, 네. 그리고 94년부터는 5년 주기로 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연속 시행 예정이고, 이거에 대한 효과는 대외적으로는 K방산의 우수성과 또 한미동맹 및 글로벌 군사 협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이 국방정책을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과 국군이 모두가 하나 된 상태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대내외에 가시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하자는 곳에 있습니다. 올해도 세종대로에서 네,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궁금한 게요. 그러면 그 시가행진을 할 만한 큰 공간이 세종대로밖에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세종대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까? 세종대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네. 세종대로는 전통적으로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서 국민의 뜻과 의지가 모이는 곳입니다. 또한 6.25 전쟁 시에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서울을 수복함으로써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의미 때문에 세종대로 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국군은 세종대로에서 시가행진을 실시해서 조국 수호의 결의를 국민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가행진을 시행하는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인 바스티유 광장에서 시가행진을 실시하고요. 그래서 국가의 전통과 국민 축제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시가행진을 더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퍼레이드, 즉 시가행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각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보다 더 포항 내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으로 보면 미국 등 유럽 17개 국가들을 포함해서 현재 총 25개국에서 시가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 등 13개 국가는 도보부대 1,500명 이상, 장비와 장갑차 등 한 100여 대 이상, 또 항공기 편대비행과 에어쇼 등 대규모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올림픽을 했던 프랑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프랑스 등 9개 국가는 시가행진을 매년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전통, 국민 축제의 장, 또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미 8군 전투부대원이죠. 300명 넘게 시가행진에 참가를 했는데 놀랐던 건 이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네. 올해도 대규모 한미연합전력에 참가할 예정인데요. 어떤 전력들이 일단 참여를 하고 어떻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네, 올해 행사에도 강력한 한미동맹과 글로벌 군사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역대 행사 중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전력이 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미 전략자산이 한미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할 예정이고 미 7공군 소속의 A탱기와 F-16 전투기도 우리 공군과 함께 공중분열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가행진에는 주한미군 도보부대와 군악대, 유엔사 의장대가 함께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공개되는 무기와 또 다르게 시가행진에서 보게 되는 전력들은 사실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육해공군 대표 전력, 시가행진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지금 수출되어서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K9 자주폭격포, 그다음에 보병 전투 차량인 K21과 흑표 K2 전차, 그리고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가 시가행진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미사일 전력으로는 발연장 로켓인 천무, MLRS, 그다음에 자주 대공포인 비호복합하고 천호도 함께 시가행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시가행진은 이제 지상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서도 이루어지는데요. 공군의 대표 전투기인 F-35 프리덤 나이트가 이번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F-15K 슬램 이글,
그다음에 이제 매스컴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되어서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KF-21 보라매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제가 시가행진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좀 잘 안 되는데 그럼 실제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전투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이 그 대로 위를 네, 세종대로 비행하는 위를 비행을 하게 되고요. 지상병력, 그다음에 그 장갑병력, 그다음에 공중전력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항공통제기인 E737하고 공중급유기도 참석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 새로 개발되고 있는 소형 무장헬기인 LAH 등 여러 가지 육군 전력들도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외에도요. K 밀리터리 페스티벌에 아주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군의 용기 또 희생을 기리는 전승 기념 행사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알만한 이제 전투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이 5개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고요? 네,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시작으로 13일에 공군작전 전승 기념행사, 28일 서울수복 기념행사, 10월 2일 38선 돌파 기념행사, 10월 4일에서 6일 낙동강지구 전승행사가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군의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짧은 맞습니다. 시간 동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제 전승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띄엄띄엄 했던 행사들도 많은데 57년부터 이것만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다들 뭐 매스컴이나 영화를 통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천 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50년 9월 15일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주도로 진행된 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전승행사입니다. 네. 매년 8미도 등대 탄환 점등행사로부터 전승 기념식 등을 시행하는데 올해도 9월 8일부터 인천 내양 8부대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함정 공개 행사, 또 안보 전시관을 운영해서 체험과 장비 전시가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11일에는 전승 기념식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칠곡보에서 낙동강지구 전승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지역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낙동강지구 전투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55일간 마산, 외관, 영천, 포항 일대에서 유엔군과 국군이 합심해 북한군의 총공세를 막아낸 전투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은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던 최후의 전선이었으며 약 5만 명의 국군과 유엔군 장병, 7만여 명의 북한군 전 사상자가 발생한 치열한 전장이었습니다. 국군은 이 전투에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대구와 부산을 사수하면서 결정적인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 1사단을 지휘한 백선엽 장군께서 이곳에서 밀리면 나라가 망한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라는 말과 함께 지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 칠곡군에서는 낙동강지구 전승행사와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행사를 포함해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월 28일로 가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북한에 빼앗겼던 서울을 탈환했던 순간. 네. 네. 서울 수복 기념 행사는 역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려야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작전은 인천 상륙작전 직후인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한국 해병대와 국군 제17년대 그리고 미 1해병사단, 미 7사단이 서울을 탈환한 작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9월 2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념식을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먼저 식전 행사는 해병대가 주도하면서 해병대 무적도 시범, 군악의장대 공연과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이어지고요. 네. 해병대의 긍지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전용사가 입장하고 또 태극기 개항 퍼포먼스가 이때 같이 진행됩니다. 오, 너무 감동적이겠네요. 근데 이제 이때 6.25 전쟁 당시 해병대 소속으로 그 서울 수복을 실제 진행해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항했던 박정모 그때 당시 우리 소대 교과서에 나왔던 그분의 아들과 손녀가 실제적으로 출연해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항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기념 공연과 각종 행사들도 있으니까 와서 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된 것은 6.25 전쟁 당시 38선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그 유래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그 기념행사 열리는 데를 보니까 양양이에요. 네.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강원도 양양에서는 38선 돌파 기념행사를 10월 2일에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6.25 전쟁 당시에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하고 양양을 수복한 것을 기념해서 개최하는 양양 지역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대국 및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양을 위해서 올해 74주년째 시행되는 행사인데요. 행사관에는 기념식에 이어서 기동 화력 장비 전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기념 영상 시청, 군악대 공연, 태권도 시범 등 축하 공연도 실시됩니다. 기념 행사 후에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남대천 둔치에서 양양 송이 언어축제와 연계한 장비 전시 행사도 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군 제18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강릉 공군기지인데요. 여기서도 6.25 전쟁 당시 공군 작전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어떤 행사일까요? 네, 공군 작전 전승 기념 행사는 한국 공군이 6.25 전쟁에서 최초로 단독 작전을 수행한 1951년 10월 11일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첫 단독 출격이 이루어진 강릉기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전쟁 당시에 공군은 14,000회에 걸쳐 출격을 했고요. 이때 주요 전승으로는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과 평양 대폭격 작전, 3.5.1 고지 전투지원 작전 등 성공적인 작전이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재개발 행사로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고요.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18 전투비행단이 있는 강릉기지 제2정문으로 오시면 셔틀버스로 이용해서 참석할 수 있고요. 편안하게. 네. 행사에는 가장 성공적인 작전을 했던 승오리 철교 폭격 작전을 재현을 합니다. 상당히 볼거리가 있는 행사인데요. 그 행사와 연계해서 공군 군악의장대 공연, 강릉 시립합창단 축하 공연과 연계해서 블랙이글스 에어쇼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으니까요. 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디펜스 프라임에서 K 밀리터리 페스티벌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군의 용기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럴 계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자,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경연대회도 개최된다고 해요. 뭐를 개최합니까? 뭐 어떤 걸 개최할까요? 어떤 경연을 할까요? 먼저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는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는 국방부 장관배 드론보 챌린지가 있으며 8월에 예선을 마치고 9월 7일 본선을 실시하는 군가 합창대회, 그리고 8월에 심사를 마친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이 있습니다. 미술까지? 네, 특히 호국미술대전 입상작은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쟁기념관에서 전시도 실시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연대회 중에서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가 있습니다. 장관기라면 대단한 거잖아요. 네, 대단하죠. 예. K 밀리터리 페스티벌의 첫 시작이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인데요. 이 행사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민군 화합과 태권도의 저변 확대 및 호국정신 고양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3일 화요일부터 9월 11일 수요일까지 문경시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에서 진행을 합니다. 겨루기, 품새, 개인 및 단체전이 실시되고요. 군인부,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경기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구성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 태권도 경기 외에도 각 군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부스, 태권도 시범 공연과 군악의장대 공연도 함께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는 드론보 챌린지 본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국방부 장관 뵙니다. 드론과 로봇, 사실 저희가 디펜스 프라임에서 하면서 첨단 무기를 얘기할 때 뭐 드론과 뭐 AI, 로봇 이런 거 빼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일까요? 네, 저희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국방부 장관배 드론보 챌린지를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회차를 맡고 있습니다.
본 대회를 통해 우리 군은 드론 로봇 분야의 민간 기술력을 확인하고 군사적 활용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서는 해양 항공, 공격, 감시 정찰 3개 분야로 6개 종목에 대해서 최우수와 우수 각 한 팀을 선정하고 있고 K 밀리터리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공격 드론, 감시 정찰 드론 본선이 개최가 됩니다. 공격 드론 본선 대회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포천시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시행이 되는데 일반인 관람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페스티벌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요. 이게 뭐 어떤 서울의 어떤 한 곳에서 다 이 축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 전국 단위로 네. 축제가 된다는 게 또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과 함께는 국방이다 보니까 전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군 문화를 체험하겠다. 네. 이런 거겠죠. 네, 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이제 지상군 페스티벌과 방탄전시회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충청남도 계룡시 비상활주로 일대에서 열리고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기에 이제 전후로 지역별로 군부대를 개방해서 군문화축제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군 76주년 및 국방일보 창간 60주년을 기념해서 전후 마라톤 대회가 10월 6일 날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는데 다양한 공연과 함께 참여형 부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은 티셔츠, 도시락, 기념품들도 함께 제공되니까요. 재미와 건강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시락도 줘요? 네. 안 싸가도 되는 거예요? 네. 티셔츠도 줍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는 네. 계룡대 비상활주로 일대에서 지상군 페스티벌이라는 게 개최됩니다. 좀 어떤 건지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상군 페스티벌은 2002년부터 시작한 육군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육해공군 통합군사기지가 위치한 계룡대의 비상활주로 및 계룡시 일대에서 각종 기동시범, 시연, 체험, 공연 등 3개 테마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놨습니다. 특히 수리온, K9A1, K2 등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우리 군의 첨단 장비들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할 미국의 주요 전투장비가 한자리에 모인 한미 전투장비도 전시하고 임무를 완수하고 퇴역하는 장비의 명예로운 퇴역식과 첨단 장비 전력화 행사 선포식도 합니다. 그리고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활용해 더욱 막강해진 제병 협동 전투 시범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눈길에 딱 가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국방부 행사나 이런 군인 관련 기념 행사가 열린다면은 사실 시민들은 구경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군인들이 맞습니다. 플레이를 하고. 근데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9월 7일과 8일에 일반 시민이 전투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네. 이건 뭔가요? 맞습니다. 예. 경연대회는 사전에 접수한 32개 팀이 도시적 전투를 토너먼트로 진행하는 서바이벌 경연대회가 진행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도 경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마일즈 장비, 그다음에 전투 체험 시뮬레이터라고 있거든요. 그거와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 그런 장비들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들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주말에 네. 시간 내어서 강원도 인제거든요. 거기가 이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입니다. 하여튼 시간 내셔서 한번 강원도 인제에 있는 과학화 훈련단, 도시적 전투 훈련단의 훈련장에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모형 항공기 대회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1979년부터 열렸대요.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단체로 그지 않아요? 단체로 네네. 막 이렇게 동력 날리기 네, 날려봐가지고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가 이제 시대에 나가고 도대에 나갔던 맞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기존에 이제 대회 저희도 대회 중심이었거든요. 등수 쫙 매겨가지고 근데 이게 체험 중심으로 바뀐다. 네. 어떻게 바뀌어요? 네. 스페이스 챌린지는 1979년부터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의 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권역별 체험 중심 행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사전 신청으로만 참여가 가능한 행사가 있는데요. 고무동력기 날리기와 수송기 탑승 체험입니다. 탑승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전 신청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미리미리 관심 가지고 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체험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도 블레이글스 특수비행, 군악대 공연, 의장대 시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니 9월 7일에는 공군 광주기지, 9월 21일에는 공군 충주기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K 밀리터리 페스티벌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또 다른 의미 있는 행사도 마련이 되는데요. 오는 9월 9일 그리고 10일에는 군사 분야 인공지능과 관련된 고위급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디파고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AI 기술은 군사 분야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실제 전투에서도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죠. 하지만 AI 기술이 내포한 위험 요소인 인간의 통제 상실, 기술 자체의 설명 불가능성,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취약성, 기술의 오남용 등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윤리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작동과 오남용 등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인류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국제적 협력과 공조 또한 더없이 중요해지면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죠. 지난 2023년 2월에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인 리에임 고위급 회의가 한국과 네덜란드 공동 주최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처음 개최됐는데요. 리에임 고위급 회의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초의 다자적 논의의 장으로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배치, 이용 관련 원칙과 규범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리에임 고위급 회의가 두 번째로 개최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방부와 외교부 주관으로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과학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은 국방혁신 4.0의 핵심 목표인 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하면서 책임 있는 AI 사용에 대한 국제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차 리에임 고위급 회의를 네덜란드와 공동 주최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주최하기도 했죠. 그리고 오는 9월 9일과 10일에 열리는 2024 리에임 고위급 회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 회의에서는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는 정치적 의지를 다졌다면 이번 2024 리에임 고위급 회의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AI가 국제 평화 안보에 미치는 영향, AI 기술의 책임 있는 군사 분야 이용에 관한 구체적 이행 방안, 군사 분야 AI와 관련한 국제 거버넌스 발전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AI가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군사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해를 늘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제공하고 AI 기술 선도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상황과 입장을 최대한 균형 있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대 행사로 AI 전시회와 청년 참여 행사가 함께 열리는데요. 우리나라의 우수한 AI 기술을 홍보하고 기업과 기관 간의 협력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 리에임 고위급 회의는 양날의 칼이 된 군사 분야 AI 기술에 대한 국제적 윤리 기준과 규범 마련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AI 규범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디파고였습니다. 네, 군문화 중심하면 떠오르는 게 역시 용산이거든요. 저희 KFN이 있는 곳도 용산인데 용산 군문화 페스타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이건 어떤 행사예요? 네,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는 곳이 이제 미래 평화 소통의 공간인 어린이 정원이거든요. 이곳이 이제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과 국민을 대상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군문화 체험회장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계획을 했고요. 본 행사는 총 6개 존이 운영되는데 전시존, 홍보존, 체험존, 공연존, 기념존, 힐링존으로 총 6개 존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국군의 날 기념음악회가 진행되어서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예. 용산 어린이 정원이 어떤 곳이냐면은 미군이 이제 용산 기지를 사용했었잖아요. 이거를 네. 돌려받은 다음에 공원으로 임시 개방한 공간인데 이거를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이 페스타를 진행한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죠? 네. 예. 용산 어린이 정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120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미군 기지를 반환을 받아서 저희가 역사를 기억하는 문화 공간, 서로 소통하는 공간, 국민이 만들어가는 미래의 공간으로서 임시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를 살려서 저희도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 국군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군의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 강한 국군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예. 저한테 제가 방송 녹화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대령님이 계속 우리 아들, 딸 꼭 데리고 오라고 강추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특별히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 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6개 존과 기념음악회가 실시 예정인데요. 세부적으로는 국군사와 국방도시 도서를 전시하는 전시존과 육해공군 해병, 각군과 주한미군과 유엔사를 홍보하는 홍보전이 있고요. 다양한 전투장비 탑승과 어린이들이 좋아할 유격 에어바운스, 그리고 가상 VR 전투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전이 있습니다. 네. 이걸 좀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태권도 시범, 또 전통 군악 의장대 공연, 또 군 관련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전이 가운데 무대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군복 체험과 인생 네컷 기념 촬영, 또 캐리커처, 또 과자를 이용해서 군 장비를 만드는 장난감 만들기 대회, 네. 그다음에 프라모델을 체험하고 가져갈 수 있는 프라모델 체험 행사 등 기념할 수 있는 기념존이 운영되고요. 저희가 군견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군견으로 활동하다가 퇴역하는 퇴역견들을 민간에 분양하는 행사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애견. 네, 우리나라 애견이 한 1,000마리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행사인데요. 이 퇴역견 분양 행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헌신했던 군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즐기고 체험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두 분은 다 동의하실 텐데 군인 가족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분 보면은 굉장히 이사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더 놀랍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군인 가족을 격려해주는 기념행사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건 뭔가요? 네, 네. 이제 저희 상당수의 군인 가족들은 격오지나 접촉부대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폐 파병 등으로 인해서 육아를 전담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잦은 이사로 인해서 가족 친지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인 자녀의 경우에는 학교에 적응할 때쯤 전학 가고 적응을 또 해야 되고 애들 입장에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국방부는 매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 전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27일 금요일에 모범 장병 및 군인 가족 120명을 초청해 시상을 하고 오찬 및 국내 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이라는 게 더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대령님이 가족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실 것 네, 같은데. 저도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네. 뭐가 제일 힘들다고 해요? 저도 뭐 이사하고, 네. 네, 저도 군인 가족이 군인이었거든요, 네. 여군이었거든요. 같이 함께하고 육아는 가장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군인 여군하고 결혼을 하면 같이 이사는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닐 수는 있습니다. 사실 군인분들 또 군인 가족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시고 감내하시는 게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좀 대우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고 이게 좀 좋은 계기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K 밀리터리 페스티벌 사실 뭐 K자만 붙이면 요즘에 다 좋아 보이는데 여기다 밀리터리가 붙으니까 굉장히 그 애국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긍심이 고취되는 느낌마저 드는데 올해 잘 돼야지 내년에도 하고 몇십 년 또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국민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이제 슬로건이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그 슬로건 아래 건군 76경 국군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와 연계해서 전국 각지에서 전군 차원의 국민 참여형 군문 행사를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들을 현재 국군인 제2치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군 장병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소중한 우리 군인 가족들이 이 행사를 온전히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특히 이제 모든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현장에서 직접 참석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뜻깊고 또 의미 있는 시간도 보내주셨으면 저희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K 밀리터리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그 검색 포털에서 국군의 날로 검색을 하시면 국군의 날 기념행사, 용산 군문화 페스타, 저희 K 밀리터리 페스티벌 31개 행사에 대해서 관련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군가 합창대회, 인천 상륙작전 전승행사, 국군의 날 기념음악회, 용산 군문화 페스타, 한미동맹 콘서트 등 TV 방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SNS에서도 많은 활동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니까 관심 갖고 한번 어떤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FN을 비롯해서 KBS, SBS까지 정말 네. 다 아주 대표적인 방송사들이 네, 참여를 하고 우리 디펜스 프라임도 예, 홍보의 문을 네. 아주 세게 열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9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주 동안 펼쳐지죠. K 밀리터리 페스티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도 꼭 참여를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국군의 날 의미 되새기고 또 군과 좀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